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 해봅시다. 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죠. 물체가 외부의 한 일 양만큼의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만큼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위는 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에너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에너지, 열에너지, 핵에너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소리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전기에너지는 전기기구를 통해 열에너지, 빛에너지, 운동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뜨거워지니까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텔레비전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총량, 자, 전기 에너지가 1, 2, 3번으로 바뀔 때 그 전체 총량의 합은 공급된 양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적혀 있죠.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다양한 에너지 전환의 예시가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 봐봅시다. 근육 운동. 우리 몸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 뭐가 돼요? 수력 발전이 되고,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에서의 에너지 전환. 네. 일단 휴대전화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을 하면서 열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충전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광합성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하나의 예시고요.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빛으로 전환이 되니까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발전기는 운동을 전기로 바꾸는 거죠. 전동기는 전기를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를 움직일 때 우리가 원하는 운동은 이동하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고 소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에너지의 형태는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잃어버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튕긴 농구공도 내가 농구공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농구공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나 열로 전환되면서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원래대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자,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에너지가 전환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내가 다 100%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에너지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항상 그 에너지의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공급한 총 에너지 분에 내가 필요로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손난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기 에너지의 전체 양에서 열로 변환되는 에너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는 열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게 주목적이니까 움직이는 데 사용된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에너지 효율을 보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모두 다 내가 원하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버려지는 것은 열 에너지입니다. 열을 1로 모두 바꿀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앞에서 에너지 효율과 동일합니다. 공급한 열분의 열 기관이 한 1, 예죠, 예. 자, 공급한 열을 보통 Q0라고 하고요. 빠져나가는 열을 Q1이라고 하고 1을 W라고 한다면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Q0분의 W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열 기관의 열 효율 같은 경우에는 1500분의 900 아니죠. 예, 우리가 일한 양만큼을 봐야 되기 때문에 600으로 해서 100을 곱한 게 얘의 열 기관의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자, 뭐 승용차와 버스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승용차는 지금 상황이라면 90kg를 열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엔진 하는 일 외로 잃어버리는 거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64, 그죠? 64kg를 잃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니까 퍼센트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자동차에 비해서 동일한 연료를 사용했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흐름을 보게 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의 18%, 나머지는 다 열로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고요. 전기 에너지는 열을 20%밖에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훨씬 더 높은 효율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석연료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에너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끓였던 것을 보일러에 있는 열을 이용을 한다까지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봤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열 효율이 높죠.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적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적게 쓰니까 온실기체 발생량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봅시다. 자, 앞에서 했었던 잃어버리는 열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열병합 발전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열병합 발전소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전력과 열을 모두 이용해서 이 열은 도시 난방에 도시의 뭐 온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손실되는 비율을 25% 정도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75%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50% 정도였는데 한 20% 정도를 훨씬 올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의 회생 제동도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전동기와 발전기는 한 끗 차이예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녀석이고요. 근데 이 전동기가 자신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만 있으면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동기가 발전기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전기를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기력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떠한 회전하는 그 자석 사이에서 움직이는 또는 코일 사이에서 움직이는 자석은 움직이는 것에 방해받는 쪽으로 항상 전자기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브레이크의 역할도 발전기가 동시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가속을 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지에서 전동기에다 전기를 줘요. 그래서 빠르게 달리게 하고 가속 페달을 떼면 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이상 전동기에 전기가 가지 않지만 이전에 이미 돌고 있었던 그 힘으로 회전을 하니까 전기가 발생을 하면서 전기를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좋은 물건 중에 하나죠.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이미 너무 많은 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모두 동일하게 빛이 나고 있을 텐데 발광 다이오드가 가장 적은 열을 낸다라는 건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등급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사용하자라고 돼 있고 그런 것에는 이런 에너지 마크도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